안녕하세요. 명루진TV의 명루진입니다. 오늘은 데카메론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바니 보카치오가 지었고요. 또 장지현 선생이 엮어 옮긴 데카메론, 유쾌하고 대담한 르네상스의 인간 예찬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비해서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사람 인자를 써서 인곡이라고 말한다고 하죠. 이 서예 클래식에서 나온 데카메론은요, 그 안에 브루넬리라는 화가가 그린 다수의 작품들이 있는데 상당히 관능적입니다. 그냥 야한 게 아니고요, 상당히 관능적인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스포일러기 때문에 직접 구입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로진TV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짧게 3번을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기다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3개를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보시고 두 번째 거 보시고 또 세 번째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4세기에 이제 전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탈리아 피렌체에 여성 7명, 남성 3명이 피렌체 근교의 별장에 모여서 이 페스트에 전염되는 페스트 열풍을 피해서 그곳에 모여서 살짝 말하자면 이제 피난을 간 거죠.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놀이를 해요. 그래서 왕을 한 사람 정해가지고 왕 또는 여왕을 한 사람 정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자, 이런 룰을 정하고 젊은 청년 셋과 젊은이와 부인을 포함한 여성들 7명이 모여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른 내용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생명력 넘치는 그런 남녀의 이야기, 또 외도하는 이야기, 또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돈 많은 멋쟁이 청년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에게 말 한 피를 선사하고 그의 아내를, 부인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러니까 사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남을 속인 줄 아는데 실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지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하게 남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짓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스토야의 베르젤레시 집안에 프란체스코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눈치도 빠른 사람이었는데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밀라노의 장관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 직위에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었는데 다만 알맞은 말이 없다고 근심했습니다. 한편 이곳에는 리차르도라는 젊은이가 살았는데 그는 비록 신분은 낮아도 돈이 많았고 사람들한테 치마, 즉 멋쟁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복장이 말쑥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오래전부터 미인이고 정숙하다는 프란체스코스의 부인을 연모해서 불행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토스카나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한 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부인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었으므로 어떤 사람이 프란체스코스에게 그것을 빌미로 그 말을 달라고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욕심에 끌려 그냥 받아낼 속셈이면서 청년에게 말을 팔라고 했습니다. 치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부인과 몇 마디 나눌 수 있게 해주면 말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부인과의 대화를 듣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말이 욕심난 프란체스코는 청년을 속일 생각을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인에게는 어떤 대답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줬죠. 부인은 그와 같은 거래를 비난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부인과 단둘이 마주 앉은 치마가 말했습니다. 제 사랑은 이 가엾은 생명이 사지를 지탱하고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아니 오히려 더 계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 저 세상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저는 영원히 부인을 사랑하고 있을 테니까요. 제발 저를 가엾게 여기시고 자비를 내리셔서 부인의 것인 저에게 지금까지 보인 완고함을 거두시고 부드럽게 대해주십시오. 제발 부인의 연민의 정에 위로받아 제가 부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에 빠지고 그 때문에 살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분명 살아갈 힘을 잃고 자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인은 저를 죽였다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치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부인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부인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남자의 고백을 직접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부인이 한숨을 흘리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치마는 남편의 지시를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마치 자기가 여자가 된 듯 여자의 처지에서 대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마님, 저는 오래전부터 저를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무척 기뻐요. 지금까지 저를 완고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그뿐 아니라 저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입이 두렵고 저의 정숙함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당신을 냉대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고 또 당신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제발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지세요. 당신이 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명마를 선물로 주셨으니 며칠 뒤면 프란체스코가 그 말을 타고 밀라노로 부임해 갈 거예요. 그때 정원으로 난 제 침실 창문에 수건을 2장 걸어둘 테니 그것을 보시거든 그날 밤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거기서 기다릴게요. 그래서 밤새 실컷 사랑을 즐기도록 해요. 치마는 부인 대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 저는 부인의 고마운 대답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부인이 지시하는 일은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동안에도 부인은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치마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프란체스코가 성큼성큼 걸어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어떤가? 나는 훌륭하게 약속을 지켰지. 아닙니다, 카카. 카카는 부인과 말을 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는 대리석상과 말을 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프란체스코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원래 부인을 믿었지만 이것으로 더 마음이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당신 말은 내 것이 된 셈이지. 그리고 2, 3일 뒤 프란체스코가 밀라노로 떠났습니다. 집에 홀로 남은 부인은 집 앞을 오가는 치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어째서 내 청춘을 헛되이 보내는 것일까? 남편은 밀라노에 가서 반년 후에나 돌아올 텐데 언제 그 손해를 메워준단 말인가? 내가 할머니가 된 뒤에? 그리고 치마같이 근사한 연인이 언제 또 나타난단 말인가? 어째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붙잡지 않는가? 서로 남에게 알려진다고 해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은가? 마침내 부인은 창문에 수건 2장을 걸었습니다. 치마는 기뻐서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부인을 껴안고 몇 번이나 입을 맞춘 다음 바쁘게 침대에 뛰어들어 사랑의 극치를 몇 번이나 맛보았습니다. 와, 데카메론 정말 세다 세. 그죠? 예. 이 사람 굉장히 재밌어요. 이 치마라는 사람. 부인이 말을 못하게 남편이 딱 제재를 하니까 자기가 대신 부인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인 심정 이럴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제 남편이 얼마 있다가 밀라노로 부임을 하니까 창문에 손수건 2개를 걸어놓을게요. 이렇게 자기가 부인 흉내를 내서 말을 해요. 근데 부인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남편이 당신 말하지 말고 그 친구가 뭐라고 해도 조용히 있어야 돼. 이렇게 명령을 받고서는 야,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을 못 막어. 어떻게 막어 사랑을. 주머니 속에 송곳하고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숨깁니까? 이것이 데카메론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인도 너무 재밌죠. 남편은 밀라노에 가서 6개월 뒤에 돌아올 텐데 그때는 나는 할머니가 돼 있을 텐데 6개월 뒤에 할머니야?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 데카메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가시죠. 크리스 호건의 Easy Seas 함께 하십니다.
크리스 허건의 이지 시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명로진 TV 저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서해 클래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해 문집에서 나왔는데 이 속에 있는 이 일러스트들 와우 굉장히 재밌고요. 네, 관능적입니다. 패스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14세기 중엽 유럽을 뒤흔든 패스트. 이 패스트가 언제 시작이 됐는가? 이 1347년부터 1452년까지 단 5년 동안 2,400만 명이 패스트로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네요. 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5년 사이에 내 주변의 사람들 한 3분의 1이 그냥 다 죽어나간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괴로웠을 것 같아요. 패스트는 치사율이 이 동물, 그러니까 쥐 같은 설치류를 통해서 옮겨지는데요. 치사율은 뭐 60에서 70%에 달하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가 유럽에 퍼지게 된 데에는 이 몽골 군대가 한 몫을 했습니다. 1346년에 패스트는 원래 이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몽골 쪽으로는 유럽 쪽으로는 안 오고 있었는데 이때 몽골 즉 킵차크 칸국의 군대가 제노바 상인들의 무역 근거지인 카파라는 곳을 3년째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군의 패스트가 먼저 퍼집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속출하니까 철수를 해요. 근데 이 몽골 군대가요, 왜 이 전쟁사에서 또 역사 속에서 존경을 못 받냐면 얘네들은 정말 무식하게 잔인해요. 무식하게. 철수를 하면서 그 성 안으로요, 이 투석기 있죠. 슝 돌 날리는 거. 그 투석기를 통해서 패스트 걸린 시체를 쏴서 보냅니다. 이거는 뭐 잔인한 것도 아니고 무식한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악마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몽골 군대가 세계사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지만 지금까지 주목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땅만 넓게 가지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뭐 패스트 복균되어 있는 시체를 투석기로 그 성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성 안에 패스트가 퍼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의 그 포위에서 풀려난 상인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패스트는 유럽 사회를 정말 그야말로 흑사병, 검기에변에서 죽는 암흑의 세계로 공포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중요한 건 뭡니까? 패스트만큼 무서운 것이 공포죠. 사람들 사이에 증오가 삭히기 시작합니다. 이 패스트가 도대체 왜 퍼졌나?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가지의 어떤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태인들, 저것들 때문에 패스트가 퍼졌다. 이런 이제 잘못된 인식으로 유태인을 희생양 삼아서 죽이고 또 아랍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랍인 같은 외국인을 핍박을 하고 또 나병 환자, 사실 뭐 나병 환자가 지금은 다 밝혀졌지만 그때는 나병 환자들이 병을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뭐 마녀 사냥을 하고 유대인 학살은 1348년에서 49년 최고조로 달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유럽의 유대인 공동체가 거의 뿌리가 뽑혔죠. 어쨌든 이렇게 패스트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인간의 증오와 또 인간의 악함을 전염병만큼 무섭게 퍼뜨렸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로진 TV 데카메론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